이렇게까지 IoT에 대해서 풀어낸 자료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한번 보고 이해가 되시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계속 반복 시청을 하시면은 IoT 공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가고 더 만족도 높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오늘의 영상 되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시스템은 고객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신박하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제품군은 맞아요.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IoT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분명히 만들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은 맞는데, 이 IoT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객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못하고 계셔갖고 그거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인터넷이 정확하게 잘 퍼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 안에 인터넷이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SSID라고 하는데, 아이디가 여러 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로 이 집이 다 뭉쳐져 있어야 그 다음부터 IoT를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SSID를 통합하는 것, 요즘에는 뭐 IP타임에서는 이지메시라고도 하고 메시망 구축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메시망을 먼저 구축하는 거를 우선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SSID가 정확하게 다 운영이 된다라는 개념이 잡힌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IoT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IoT 제품들은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인터넷에 흔하게 보면은 여러 업체들의 제품들이 있고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제품들도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하는 막 10만 원, 15만 원짜리 제품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저렴한 것들은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지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가인 제품들이 무조건 안정성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특화된 기술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품군을 너무 낮은 단가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높은 단가의 제품을 사더라도 이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했을 때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진짜 결국에는 전문가 되실 겁니다.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해소해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제품들을 써보고, 그러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거는 시공할 때 이게 또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현재는 많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문의하시면 일단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여건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 하에 작업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도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설명을 깔끔하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분명히 개방 마인드라서 모든 거를 다 공개해드리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개념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댓글을 이 영상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전화하시기 전에 댓글 먼저 남겨드리면은 제가 댓글 남겨드릴 거다, 이렇게 시간 될 때 또 답변 드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선정되면 플랫폼을 무엇을 쓸 것이냐, 이 제품이 어떤 플랫폼에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음성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그 외에 내가 선택한 제품이 한 종류가 아닐 거잖아요. 여러 종류의 그 제품들이 그 플랫폼으로 다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운영이 되는지, 이게 자기 회사의 앱을 통해서는 당연히 최상의 조건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구글이나 애플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선택해갖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제약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캐치를 하셔갖고, 내가 그러면은 이 플랫폼을 썼을 때 여기는 안 되지만 이거는 되더라, 그런 것들 선택해갖고서는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연동이 다 된다고 해서 막상 샀는데 F라고 연동이 안 돼가지고 앱을 따로 들어가서 제어를 한다든지 자동화가 안 되든지 그런 상황이
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간단하게 제품 사면은 되게 쉬운데 좀 더 풍성하게 IoT를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셔서 큰 틀부터 잡고 거기에 기기를 연동되는 거를 추가를 해라, 이런 이야기니까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적인 면에서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많이 의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기공사 단가하고 IoT 시스템 설치 시공하고 세팅하는 그런 단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흔하게 쓰는 조명은 220V다 보니까 그냥 220에 하트라인과 중성선만 두 가닥만 딱 꽂아갖고선 전원만 주면 바로 불이 켜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IoT 제품들은 디밍도 되고 색온도도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직류 전원을 쓸 수밖에 없고, 직류 전원을 만들려다 보니 SMPS도 들어가고 디밍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드라이버라는 제품도 들어가고, 그 드라이버가 최종적으로 LED 불빛을 내는 건데, 그런 작업들이 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일반 전기공사보다는 아무리 못해도 공수가 3배 정도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스스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고, 진행 과정에서 이 단가는 진짜로 내가 해도 너무 힘들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하면서 지금 이 단가가 온 건데, 제가 지금 높은 단가도 아니고 낮은 단가도 분명히 아닌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일반 조명 설치하는 것보다는 높은 단가를, 높은 금액을 줘갖고서는 제품을 구매하고 그거를 설치하는 건데, 비싼 제품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설치해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살리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방향성이 아닌가, 저는 그 면에서 맞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고객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갖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업무가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oT다 보니까 통신이나 전원 라인, DC 배선, 이제 신호랑 뭐 각종 제어, SMPS나 컨버터의 위치 선정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유지 보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3배 정도, 혹은 뭐 4배까지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3배라고 얘기하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IoT를 얼마나 구축할 거에 대해서 3배가 안 될 수도 있고 1.5배에서 끝날 수도 있고, 혹은 4배에서 5배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뭐 한 층만 할 건지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층까지 다 제어할 건지, 제품이 뭐 10개 들어가는지 50개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다 보니까 상담 받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야 그래도 최대한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인 게, 일반적으로 DIY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소량으로 구매해서 설치해보고서 나도 할 줄 아는데 이게 너무 높은 단가로 지금 불러주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DIY 하실 때는 뭐 많아야 뭐 10개 뭐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제 시공을 맡기시면 진짜 50개에서 100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진짜로 그만큼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손이 훨씬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이건. 더군다나 그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시스템 세팅,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드리려면 저도 그 현장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오래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면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니즈, 혹은 우리 집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의 니즈까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정도까지 하셔야 추가 공사가 없고 공사가 원활하게 한 번에 끝나고, 그게 바로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사실 국내에 IoT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과 제가 풀어나갈 거거든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사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 제품군들을 핸드폰이나 뭐 패드나, 일단은 내가 운영하는 앱에 제품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앱에다가 등록하는 방식들이 제품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제품은 뭐 전원을 5번 껐다 켰다 해야 되는 제품도 있고, 드라이버라는 부분에 버튼이 달려 있어서 그 버튼을 눌러갖고
갖고서는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다 방식이 있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뚜껑을 덮고서는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큰일 납니다. 뚜껑 덮으면 안 됩니다. 앱에 등록할 때까지는 어느 일정 부분은 계속 노출이 돼 있어야 되고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앱에 등록이 돼야 되니까 등록할 때 와이파이가 무조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SSID가 다 통합이 된 와이파이가 지금 활성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등록을 하고 다운라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체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센서나 음성인식이나 뭐 이런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설정이라고 할게요.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일단은 일반적으로 뭐 PLC나 뭐 이런 쪽에서는 엔드, 오어, 나댄드, 나도어 뭐 이런 식으로 그만. 해서 그만. 네. 거기까지는 그냥. 그렇죠. 일단. 조건을 여러 개로 걸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IoT 계통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엔드 조건만 활성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조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끄집어 올리려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왔을 때 혹은 내가 뭐 문을 열었을 때 불을 켜줘라 꺼줘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조건이 있고 결과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돼도 중요한 건 고객분들이 이제 실제 사용하면서 제가 설치했던 그 내용이 고객분이 원했던 그 내용과 맞는지 안 맞는지가 또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요거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직접 해보시려고 하시지만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기했듯이 이제 한 개가 아니고 네. 50개 100개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전화문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오는데 어느 정도는 전화로 이제 소화를 시키지만 확실하게 내용 말하신 거랑 제가 세팅한 거랑 내용이 확실히 틀리다 싶으면 저는 밤 늦게라도 일단 찾아뵙는 시간 맞춰갖고 최대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살려드리려고 세팅 어느 정도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까지 가져가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한 건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진짜 일반적인 인테리어 마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테리어 마감은 그냥 막 부착을 하고 전원 켜서 작동하면 오케이 하고 그냥 끝인데 제품이 일단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조명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명에 전원 장치가 하나 들어가고 전원이 잘 들어가서 작동한다 하면은 앱하고 연동을 해야 되고 또 앱 안에서 또 이런저런 설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적인 부분 외에도 이런 이제 설정 부분에서도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인건비라고 이제 풀어내면 되겠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가우디파크 팀장님이 만약에 현장을 맡아서 진행을 한다면 중간중간에 커피 사 들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일반적인 전기공사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고 그걸 느끼셔야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 아깝지가 않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디테일을 더 신경을 써주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설치하고 세팅해준 업체가 AS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라는 AS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우디파크는 AS 관련해갖고서는 솔직히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박따박 맞춰갖고서 오늘 전화 왔는데 오늘 대응하거나 뭐 이번 주 안에 대응하거나 뭐 이런 개념은 솔직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 없도록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S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서는 업체 선정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나 몰라라 하고 연락 두절되면 이게 뭐 1, 200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완성되어 있는 IoT 시스템이 먹통이 돼버릴 수 있는데 물론 뭐 공부를 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네,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얼굴을 공개해서 이렇게 좋고 좀 중요한 얘기 한 만큼 신뢰하셔도 되고 저도 또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자신 있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네. 전기공사까지 전부 다 해서 진행하는 업체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진짜로 자부심 있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랑 업무 진행하신 분들은 제가 확실히 IoT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저희가 AES나 뭐 이런 것들 최대한 확실하게
진행해 드려갖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 신박한 IoT 시스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